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초음파 강의 2017년부터 김일봉 원장의 흥미로운 초음파 이야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네요. 사례입니다. 다중반사 리버브레이션 멀티플 에코에 대해서 또 코메트 테일 에코 아티팩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스캔을 해보면 담낭 집이죠. 담낭 접에 이렇게 선상 고해포가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티팩트죠. 다중 반사에 의한 아티팩트입니다. 이 복백에 의한 아티팩트가 이 복백에 의한 반사가 담낭 접에 겹쳐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중 반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도 했지만 초음파 영상의 전제 조건은요. 이 초음파의 진동자에서 초음파 빔이 나가 반사체와가 부딪히고 다시 돌아가지요. 그래서 여기 송심파입니다. 송심파고 그 다음에 수심파 여기 리얼 이미지입니다. 근데 가끔 아티팩트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 영상은 초음파가 탐적자와 반사체 차이를 1의 왕복함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영상이죠. 근데 여러 번 왕복이 때 보면 거기 여러 번 왕복된 이미지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중반사의 원리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탐촉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사체가 있죠. 그러면 초음파가 이렇게 반사체를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돌아오는 경우에 이게 다시 탐촉자로서 다시 부딪히고 이 또 이 물질로 가고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반사체와 탐촉자의 사이에 초음파가 수차례 왕복해가 뒤에 영상이 허상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빔에 수직인 반사체가 있으면 탐적자에서 나온 초음파는 반사면에서 반사되어 이것이 탐적자의 수신이 됩니다. 이거는 실상이죠. 그런데 강하게 반사가 되면 수신된 에코의 일부가 탐적자 면에서 다시 반사가 되가 이것이 다시 반사면을 향하고 여기에서 반사되어 다시 탐적자로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뒤에 허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담낭에 이렇게 저부의 이 허상이 선상 고해가 보이는 것은 다 탐적자와 복백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탐적자의 빔하고 복백에 부딪히면 복백에서 강하게 반사가 돌아오는 일부가 또다시 실상으로 가고 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복백 뒤쪽에 담낭 저부의 선상 고해코가 보이는 됩니다. 코멘트 테일 에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멘트 테일 에코도 일종의 다중반사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다중반사에서 코멘트 테일 에코를 보이는 병변 중에 대표적인 담낭 성근종이죠. 지비 아데노마요마토시스입니다. 지비 아데노마요마토시스는 담낭의 점막이 이렇게 내압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가 이 담낭 내강이 안에 있는 이제 내강이 늘어나게 되고 주위에 머슬이 비유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담낭 내강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 커지는 걸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가 합니다. 이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 안에 스케아가 동반되거나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동반되거나 또는 뭐 바이러스 슬러지 같은 게 있거나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 있고 담낭벽이 두꺼워진 것이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서 많이 보입니다. 물론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비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의 결석은 고해코로 보입니다. 자, 탐촉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담낭벽에 있는 로키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디스탄스 1이죠. 요 안에
담낭의 고에코 결석이죠. 요 고에코 결석은 로켓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 안에 무에코 부분 또는 제에코 부분에 고에코로 관찰이 됩니다. 요거는 뭐 실상이죠. 아티팩트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초음파 미미가가 요 안에 로켓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 결석에서 초음파 빔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히고 왔는 것은 실상인데 일부 초음파 빔이 이 결석 안에서 전백, 후백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면 초음파가 이 직경 D2인 결석의 전면과 후백에서 왕복해서 이게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석의 직경은 결석은 초음파 빔의 속도가 빠르죠. 다른 담낭백보다. 그러니까 이 결석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실상 뒤에 허상이 생기는데 이 허상은 이 D2의 직경이 짧기 때문에 음속이 빠르죠. 그래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작게 나오죠. 요 결석의 보다는 진짜 결석보다는 짧게 나오죠. 작게 나옵니다. 축소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초음파가 결석의 전백과 후백의 수에 왕복해서 탐촉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축소된 허상이 만들어지고 왕복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 반사 에너지가 감소가 되죠. 이렇게 요거는 고에코로 나왔는데 요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작고 에코가 떨어지고 요거는 요보다 더 작고 에코가 떨어지고 더 작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성골이 코메텔 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담낭석은 존정에 담낭백이 두꺼워져 있고 그 안에 제에코인 로켓탄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있고 그 안에 결석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 결석에서 이 다중반사를 일으켜가 실상 뒤에 허상이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그 에코젠에 떨어지죠. 그래서 결석의 전후면을 왕복하면서 허상이 생기고 반사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실상의 후백에 출현하는 아티팩트는 서서히 약해지므로 해성꼬리처럼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코메트 테일 아티팩트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허상은 우리가 초음파는 이 탐촉자 반사체를 1회 왕복한다는 전제 조건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허상이 생기죠. 다중반사는 탐촉자와 생체 구조물 사이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요거멘치로 탐촉자와 요 뭡니까 복백의 사이에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결석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생체 내 구조물 사이를 초음파가 수차례 반사를 되풀이하면서 생기는 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다중반사와 또 다중반사의 일종인 코메텔 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코메텔 에코는 굉장히 우리가 초음파의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도 진단에 방해되는 아티팩트인데 도움이 되는 아티팩트를 프렌들리 아티팩트입니다. 용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용산 초음파 사랑본 의사선생님을 초음파 교육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개강했는데 2017년 3월에 개최한 용초사 제9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2분이 등록하셨고 6분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입회하시는 분들께는 등록하시면 제가 DVD 스캔을 DVD를 드립니다. 이 DVD는 복부 초음파 스캔 DVD로 전 7장이고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복부 전형력과 갑상선 냉동맥 포함되어 있고 미리 용초사 오시기 전에 DVD로
공부하시고 오시면 수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김일봉 원장 흥미로운 초음파 이야기 세 번째 다중반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코메텔 에코 아티팩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